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LG그룹의 모든 종목들이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LG전자, LG화학, 이노텍, 생활건강 다 부진한 상황인데 LG생건의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2%이고 LG화학은 마이너스 78%인 건데 한국 증시가 부진한 것과 별개로 LG그룹의 상황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가장 양호한 편이 LG전자조차도 마이너스 60%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LG그룹은 최근에 또 신규 상장을 했고 그것은 그냥 상장이 아닌 중복 상장이라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주 LG에서 빠져나온 LG CNS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대여에 더블 기대했건만 공모주 한파에 고개 숙인 LG CNS. 엄청난 대여라면서 모든 언론사에서 성장성에 기대를 홍보했던 LG CNS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장 첫날부터 고개를 숙였다라는 내용이며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져서 낚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제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기사 내용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 공모주였던 LG CNS가 증시 입성 당일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개장 직후부터 공모가를 밑돌더니 장중 한 차례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다. 상장한 첫날 하필 코스피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날 한국 시장은 더없이 좋았던 하루였고요. 유독 LG CNS만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시장이 좋았었기에 낙폭이 이 정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즉 더 큰 문제는 앞으로라는 거죠. 좋아질 이벤트보다 나빠질 이벤트가 유독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LG CNS다.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 하나도 보이는 게 없고요. 반면에 가장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이벤트는 바로 맥쿼리 PE가 앞으로 처리하게 될 잔여 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맥쿼리가 보유한 원래 지분은 무려 35%였습니다. 이 중에 절반을 구주 매출로 이미 엑시트를 했고 맥쿼리가 살 때는 3만 원대에 샀고 팔 때는 6만 원대에 팔았기 때문에 100%에 달하는 수익률로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남은 매도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맥쿼리의 보호 예수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LG CNS 주식은 아무리 관심이 가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후에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요 지수 편입, 불발 같은 내용의 소식도 있다.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중복 상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투자자들의 블랙리스트인 LG가 이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맥쿼리 자산운용의 엑시트가 애시당초의 상장 목표였다라는 시각이 중론인 것이고요. 이번 LG CNS의 상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았었고 만약에 어느 개인 투자자가 LG CNS에 물렸다면 남을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 지뢰받친 상황에서 이 회사에 대한 경고 사인은 특히 많았었습니다. LG CNS가 상장을 앞두고 열심히 홍보를 할 때 그 키워드가 공모주 최대여, 알짜 기업 등등이었고 흥행 기대감, 최대주주 LG 주가 더 오르나, IPO 최대여, 주 LG 덩달아 기대감. 이게 역대급 개소리인 게 주 LG의 주가는 더 안 올랐습니다. 주 LG의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LG CNS 상장 추진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주가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기만 했고요. 알짜 회사라는 부분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한 게 기업 소개할 때는 성장성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LG CNS의 사업 소개를 들여다보면은 AI나 인공지능 테마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 방향으로 성장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같은 SI 기업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오라클이나 뭐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산업의 리더입니다. 근데 LG CNS는 산업의 리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AI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가 챗GPT나 뭐 엔비디아 혹은 뭐 딥시크 이런 회사들인데 LG CNS랑 결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그나마 뽑으라면은 네이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AI 회사들의 첨예한 글로벌 경쟁 구도에 LG CNS가 끼어 있는 그림이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LG CNS는 뭘 하는 회사인가? 그냥 LG 그룹 자회사들의 빌딩에 전산망 그런 시스템을 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척하고 또 선두로서
표준을 만드는 그런 대단한 회사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뭐 정보통신 기술을 빌딩 규격에 맞게 적용을 하고 또 거기다 까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전문가들이 특히 어필했었던 부분이 이제 외부 수주가 많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면은 발주처가 국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절대 높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버스 탈 때 간편하게 결제하는 T머니라든지 전철 승강장에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도착 시간 등을 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까는 사업이라는 건데, 이런 사업을 오라클이나 뭐 오픈 AI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과 연결을 한다라는 그런 접근법 자체가 이런 증권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믿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다행히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 회사 설립 연도가 198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또 기사 내용을 보면 따블을 기대했다라는 내용도 보이는데, 따블을 기대한 사람은 상장 후에 그 며칠간 오를 거라고 기대한 소수의 단타쟁이들이나 혹은 의무 보유 확약을 안 걸어놓고 매수했던 기관들 정도가 아닐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 낚시는 실패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언론의 표현대로 공모주 한파라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애초 감이 안 되는 회사였고, 이것을 개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으며 상장을 통한 한탕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LG CNS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중복 상장의 대선배인 LG화학의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80%가 빠진 상황이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LG화학의 책임자는 신학철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7년째 LG화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 때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도 LG화학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킬 전망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학철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은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2차 전지 캐즘의 부진은 운이 나쁜 것이다 라면서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신학철님의 경영 능력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의식의 골자를 보면은 단순 업황의 악화를 넘어서 신학철 리더십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지난 몇 년간 신학철 부회장의 체제 하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었고, 그 타이밍과 규모는 애초에 리스크라는 피해의 가능성이 실제 피해로 발생되기까지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부분은 온전히 신학철 부회장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발 에틸렌 등의 기초 원료의 도래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LFP 배터리의 범용성을 간과하고 일어난 대규모 투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황 부진을 넘어서 판단 미스 2연타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무려 80%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감행했던 중복 상장이라는 무리수가 화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의 입장은 안타까움이나 불쌍함이 아니라 괘씸함이라는 겁니다. 석유화학이나 전기차 업황의 부진 때문에 LG화학을 비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투자자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며 무려 코스피 시총 3위 기업 LG엔소를 LG화학으로부터 떼어내는 결정을 했다라는 그 부분, 즉 개인 투자자들의 등쳐먹는 결정을 강행했던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책임자가 기업과 투자자들의 명운을 걸고 베팅을 한 방향으로 시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축소해야 될 부분에서 확장을 했고, 베팅한 기술이 경쟁 기술에 밀려버렸다. 신학철 책임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책임감 있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